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저번 카덱스에서 SNT와 LIG는 신형 40mm 유탄 발사기와 그 유탄 발사기에서 발사할 수 있는 40mm 유도 미사일을 선보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건 바로 40mm 유도 미사일입니다. 우리 군이 40mm 유탄 발사기에서 발사할 수 있는 유도 미사일을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우리 군은 과거에도 40mm 유도 로켓의 개발을 LIG에 요구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군의 요구에 따라서 LIG가 40mm 유도 로켓을 개발하자 정작 우리 군은 LIG가 개발한 40mm 유도 로켓보다는 그걸 개발하기 위해서 같이 개발한 20mm 유도 로켓에 더 관심을 가집니다. 흔히들 손목 발사 미사일이라고 했던 것으로 개념 자체는 20mm의 초소형 미사일을 손목에서 발사하는 방식의 무기였습니다. 그럼 LIG는 이걸 왜 개발했느냐? 그 이유는 비냉각 열영상시커를 사용하는 적외선 미사일을 얼마나 작게 만들 수 있느냐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체였습니다. 그래서 20mm의 비냉각 열영상시커를 장착하고 목표를 명중하는 연구를 했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40mm 유도 로켓을 개발한 것입니다. 이때 당시 LIG가 개발한 기술은 바로 비냉각 열영상으로 목표를 명중하는 기술로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현공대전차 미사일의 유도 방식을 20mm나 40mm 같은 초소형 미사일에 구현한 것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런 작은 미사일에 현궁처럼 냉각형 연령상을 사용하지 못하고 비냉각 연령상을 사용하게 됩니다. 참고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해서 제 영상을 많이 본 분들은 알겠지만 현궁은 조준장치는 비냉각이지만 미사일은 냉각 방식을 사용하는 미사일입니다. 현궁 대전차 미사일이 비냉각 방식을 사용한다고 해서 여전히 미사일이 비냉각 방식인 줄 아는 분들이 있는데요. 현궁의 미사일은 냉각 방식을 사용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LIG는 비냉각 방식으로도 현궁과 같은 영상 이미지를 찾아내서 공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그 기술을 바로 20mm와 40mm 미사일에 적용을 한 겁니다. 그러나 정작 육군은 자신들이 요구했던 40mm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엉뚱하게 20mm 미사일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작 40mm가 아닌 20mm가 후속 개발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 후로 이 미사일은 25mm로 크기가 확대되고 미사일 장착 위치도 손목이 아닌 어깨로 옮겨가게 되죠. 그러나 이 미사일은 끝내는 육군에게는 정식으로 채택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뭐 당연한 게 너무 혁신적인 방식의 무기라 지금 등장하기에는 좀 시기상조인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때 개발된 비냉각 방식의 유도 기술은 지금은 LIG가 UAE를 위해서 개발하고 있는 수출형 대전차 미사일에 적용되어서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수출형 대전차 미사일은 시커를 비냉각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냉각 방식을 사용하는 천검이나 현궁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LIG도 아무리 비냉각 방식이라고 해도 연령상 시커를 사용하는 방식의 미사일은 가격 측면에서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했는지 유도 방식을 비냉각 연령상에서 반능동 레이저 유도 방식으로 바꾼 40mm 미사일을 선보이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연령상에 의해서 목표를 찾아가는 방식은 우리 현궁이 사용하는 방식의 유도 방식으로 목표의 영상 이미지를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그에 반해서 반능동 레이저 유도 방식은 아파치 헬기의 주력 무장인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에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비싼 고가의 열영상을 사용하지 않는 반능동 레이저 유도 방식이 훨씬 저렴합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미사일이 목표에 명중하기까지 계속 레이저 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연령상 유도 방식에 비해서는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LIG가 이 방식을 선택한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러나 육군은 끝내는 40mm 미사일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LIG는 이 미사일을 무인기에 올려서 발사하는 화력지원용 무인기를 내놓게 됩니다. LIG는 자신들이 개발하던 쿼드콥터형 수송용 드론에 40mm 미사일을 탑재하는 방식으로 보병용 화력지원용 드론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풍산에서도 화력지원 드론을 개발하게 되고 풍산은 박격포탄 등 훨씬 저렴한 공격수단을 선택함으로써 LIG의 화력지원용 드론에 비해서 실용성이 더 높은 모델을 내놓게 되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보병의 화력지원용 드론은 당연히 풍산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LIG의 40mm 미사일이 대량으로 도입되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40mm 미사일이 사용되는 두 가지 무기, 그러니까 40mm 유탄 발사기와 그리고 화력지원 드론, 전부 육군에게 채택될 가능성이 대폭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우선 40mm 유탄 발사기는 이번에 카덱스에서 SNT와 LIG가 같이 새로운 유탄 발사기와 그리고 그 유탄 발사기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을 선보였는데요. 이건 우리 육군이 새롭게 시작한 40mm 다목적 발사기 사업에 대응한 모델입니다. 그럼 갑자기 우리 군이 왜 유탄 발사기를 바꾸려 하느냐? 그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보병분대의 숫자를 10명에서 8명으로 줄였고, 그래서 병력이 줄어든 만큼 화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 K-11 복합 소총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이 사업은 완전히 실패했죠. 그래서 아직도 우리 육군은 보병분대의 화력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래서 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대전차 로켓도 도입하려 했고, 그래서 한화에서 대전차 로켓을 개발하기도 했지만 한화의 대전차 로켓은 육군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 실패작이었죠. 그래서 우리 군은 아직도 무게가 12kg이나 나가는 펜저파우스트 3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병분대에 대한 여러 가지 화력 강화 계획이 계속 실패함으로써 우리 보병분대의 화력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육군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병분대에 2명씩 존재하는 40mm 유탄 발사기를 새로운 공중폭발탄을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을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육군의 요구에는 단순하게 40mm 공중폭발탄만 요구한 것이 아닌 바로 이 유탄 발사기에서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까지도 요구하게 됩니다. 육군의 요구에 따르면 육군은 이 새로운 40mm 유탄 발사기에 저속 유탄, 그리고 중속 유탄, 그리고 공중폭발탄, 그리고 장사거리 유도 탄약의 운용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저속 유탄과 중속 유탄은 당장 우리 군에는 아직도 40mm 유탄 발사기에서 발사하는 40mm 저속 유탄의 대량의 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군은 바로 이 기존 탄약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원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기존의 우리의 40mm 유탄 발사기에서 사용하는 저속 유탄은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사정거리가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새로운 유탄 발사기를 도입하고 거기에 새로운 화기관제 시스템을 단다고 해도 여전히 충분한 사거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 저속 유탄보다 탄속이 더 빠른 중속의 유탄도 발사할 수 있는 모델을 원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형탄과 구형탄을 전부 사용할 수 있는 유탄 발사기를 원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공중폭발탄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겠죠. 이 녀석이 필요한 이유는 아마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는 것일 것이고, 그래서 공중폭발탄의 도입 요구는 너무도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 무기가 문제인데요. 바로 장거리 유도탄약의 운용 요구입니다. 이게 바로 LIG의 40mm 유도로켓을 우리 군이 요구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건데요. 그럼 우리 군은 왜 공중폭발탄에 만족하지 못하고 40mm 유도로켓을 요구하느냐? 그 이유는 아무리 신형탄을 도입하고 공중폭발탄을 도입해도 기존 유탄으로는 사거리가 1000m를 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거리가 1000m를 넘기 위해서는 유도로켓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 군은 사거리 1000m를 원하느냐? 그건 바로 북한의 보병의 분대 지원화기인 73식 대대기 관총 때문입니다. 보통 구소련 방식의 보병분대에서의 분대 지원화기는 RPK입니다. 이 기관총은 기존 AK의 총열을 연장하고 양각대를 달고 40발들이 바나나 탄창 정도만 사용하는 무기인데요. 그래서 이 분대 지원화기는 AK를 사용할 수만 있다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화기입니다. 문제는 북한의 분대 지원화기인 73식 대대기 관총은 이 RPK와는 좀 다른 모델입니다. RPK는 AK와 똑같은 7.62 곱하기 39탄을 사용하는데요. 북한의 73식 대대기 관총은 7.62 곱하기 54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탄은 구소련의 주력 기관총인 PKM에서 사용하는 탄으로 쉽게 이야기해서 이 탄은 7.62mm 나토탄과 같은 위력의 탄입니다. 그래서 화력이 강하고 그리고 유효사거리가 1000m가 넘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보병분대에는 유효사거리가 1000m가 넘는 화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 보병분대가 북한의 보병분대와 장거리 교전을 하게 되면 우리는 1000m가 넘는 유효사거리를 가진 73식 대대기 관총에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거기다 북한의 보병분대는 이 기관총 말고도 지정사수가 있고 이 지정사수도 유효사거리 1000m가 넘는 화기를 사용 중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군은 이런 북한의 장거리 교전 능력에 대응할 필요성을 느꼈고 그래서 사거리 1000m가 넘는 유탄을 요구하지만 일반적인 유탄으로는 이 정도의 사거리를 가질 수 없죠. 그래서 우리 군은 바로 40mm 유도로켓을 도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LIG의 40mm 유도로켓의 사거리는 2km로 우리 군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고도 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예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육군의 요구 조건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40mm 유도로켓의 도입은 거의 확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제가 이야기할 건 바로 미국에도 새로운 분대 지원화기를 도입하는 사업이 존재하는데요. PGS라는 사업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미국에서는 이 사업에 바로 드론 대응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새로운 지원화기는 기존 40mm 유탄 발사기를 대신하는 건 물론 바로 공중의 드론까지도 요격을 할 것을 요구받게 됩니다.
그럼 우리도 그리하면 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나라는 기존 구형 40mm 저속 유탄까지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우선 구경을 40mm로 해야 하고, 그리고 약실 규격도 기존 저속 유탄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약으로 인해서 공중폭발탄 등의 새로운 유탄으로는 공중에 떠 있는 드론을 요격할 수 있을 정도의 사거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미국의 사업은 기존 탄의 재사용도 요구하고 있지 않고 구경도 제약을 두고 있지 않아서 우리보다 훨씬 탄속이 높은 탄약을 도입할 수 있어서 공중폭발탄만으로도 적 드론을 요격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존 탄을 재사용한다는 제약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우리 육군은 드론 요격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 조건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만일 우리 육군도 미국처럼 이 새로운 분대 지원하기에 드론 요격을 요구하게 되면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건 바로 LIG의 40mm 유도로켓밖에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LIG의 유도로켓은 1000m 밖의 적을 공격하는 능력과 그리고 공중의 드론을 요격하는 능력을 요구받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40mm 유도로켓을 사용하는 또 다른 무기. 그러니까 LIG가 개발한 화력지원 드론도 지금은 도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제가 며칠 전에 한 이야기를 기억하실 텐데요. 우리 군에서 81mm 박격포와 60mm 박격포 대신에 공격형 드론을 도입해서 공격형 드론으로 화력 지원을 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 육군의 편제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기존에는 대대 지원하기에는 81mm가, 그리고 중대 지원하기에는 60mm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미 바뀌고 있습니다. 새로운 편제로 바뀌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연대 지원하기는 105mm 풍익 차륜형 자주포가, 그리고 대대 지원하기에는 4.2인치 박격포가, 그리고 중대 지원하기에는 81mm 박격포가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중대 지원하기는 새로운 신형 81mm 박격포가 개발되어서 이제 막 배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 부분은 저도 의문입니다. 이미 새롭게 신형 무기를 도입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인기를 도입한다고 하니 너무 무인기 만능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대 지원하기는 다릅니다. 대대 지원하기로는 지금 당장은 4.2인치가 배치되고 있는데요. 이건 여러분도 알겠지만 기존의 연대 지원하기로 쓰던 걸 대대 지원하기로 변경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전부 이건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이고 새로운 대대 지원하기가 있어야 한다고 계속 이야기되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 지원하기는 모르겠지만 대대 지원하기는 무인기로 변경될 게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대대 지원하기로 바로 LIG의 화력 지원 드론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풍산의 화력 지원 드론은 중대 지원하기로 사용하려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LIG의 화력 지원 드론의 채택 가능성이 대폭 높아졌습니다. 기존의 LIG의 화력 지원 드론이 풍산에 비해서 불리하다고 제가 생각한 이유는 역시 화력 지원 수단으로 박격포탄 등을 사용하는 풍산의 화력 지원 드론에 비해서 훨씬 더 비싼 유도로켓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LIG의 화력 지원 드론이 풍산의 화력 지원 드론보다 훨씬 비싼 무기 체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육군의 새로운 40mm 유탄 발사기에 LIG의 40mm 유도로켓이 도입될 게 확실해졌고, 그래서 어차피 군에게 40mm 유도로켓이 대량으로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만큼 미사일의 가격은 하락할 것입니다. 물론 LIG 측 이야기에 따르면 두 미사일은 동일하지만 다만 유탄 발사기에서 발사하려면 미사일의 후부에 탄피와 발사장약을 넣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탄 발사기에 탄약을 드론에 사용할 수는 없지만 핵심 부품은 전부 같고, 그래서 대량 도입으로 인해서 미사일의 가격이 대폭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LIG의 화력 지원 드론이 대대 지원하기로 채택될 가능성이 대폭 높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LIG의 40mm 유도로켓은 우리 군에게 대량 도입될 게 거의 확실해졌고, 물론 그로 인해서 낮아진 가격은 수출에도 큰 장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출도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40mm 유도로켓은 우리 군의 주력 무기로 자리 잡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어찌 되었던 이로써 항상 화력 부족 문제에 시달리던 우리 보병들의 화력이 대폭 강화될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과연 LIG의 40mm 유도로켓이 우리 군에 대량으로 도입될 거라고 보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